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표정이 왜 저렇게 차갑지? 나를 싫어하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뭘 하든지 우울하다. 내 선택들이 전부 틀린 것 같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다. 이 생각들은 모두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기적인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뇌에 있는 이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항우울제가 하는 역할은 뇌의 신경회로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약을 먹으면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약을 처방받고 괜찮아졌다가 또 힘들어지고 그럼 또다시 약을 받고 이걸 반복합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지는 거죠. 의욕이 제로가 되고 갑자기 잠만 자고 뭐든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식욕도 없습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아마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러다가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일 때 병원에 갔다면 여러분들은 100%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우울증에 걸리면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그 우울한 상태를 되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죠. 이게 우울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침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사실은요, 몇 가지의 긍정적인 행동만으로 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짧게 이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7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7년간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회의감을 느꼈죠.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도 우울증이 낫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저자는 우울증이 약으로 치료가 될까?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결국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신과 의사가 7년 동안 시달렸던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 바로 고마워 우울증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좀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좀 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원래 진리라는 게 되게 뻔하고 단순한 거 아닐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요, 바로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쉽게 걸릴까요? 바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뭐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회사에 책임감이 강한 A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A 사원은요,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쳐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상사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죠. 이 A도 스스로 만족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에게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맡겨졌어요. 하지만 A는 이미 자신의 그 업무들로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A 사원은 책임감을 갖고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A는 이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A는 업무 스트레스로 두통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생겼습니다.
A는 잘 해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에 이 A 사원은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결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이라며 자신의 탓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이 A 사원처럼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큰 부담과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내 몸이 나에게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평소보다 더 푹 쉬시고 절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인간관계에서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간관계에 고민에서 나옵니다. 회사 때문에 우울한 경우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우울한 경우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요,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착하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로 대학생 때 어학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 한 일본인 친구와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본인 친구가 이 학원 로비에서 그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데 얘는 나쁜 애다, 얘는 친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진짜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볼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시작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봐야 된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내 기대대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구는 이래야만 해 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방법은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입니다. 연애 중인 커플이나 결혼한 부부에게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늘 의견이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죠. 아내는 주말에 빈둥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쉬는 날 정도는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안 돼? 휴일 정도는 아이들과 놀아달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한 거죠. 한편 남편은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 주말쯤은 쉬게 해줘 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광경이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관계에 불만을 느꼈을 때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자고 결심하는 거예요.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다짐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렇게 나만 바뀌어야 하고 나만 참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인 거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믿고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진실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남편이 피곤하다 라고 말하는 게 남편의 입장에선 진심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맞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바뀔지도 몰라요. 먼저 스스로가 바뀐 모습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데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변화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은요, 어떠한 자신의 모습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죠. 근데 이 모습은 제 어렸을 때 환경 때문인데요. 저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학창 시절에 형은 공부를 못하고 저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편애를 받았어요.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성적에 따라 평가를 받고 성적에 따라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잠재의식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열심히 계속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 강박 때문에 우울증이 왔을 때 더 깊숙이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 스스로 진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은 우울감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능한 나도 무능한 나도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요, 자신을 위해 일하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상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만약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목표,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목표, 그리고 너무 무리되지 않는 편안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한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설레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만약 그게 힘들고 일이 역시 즐겁지 않다면 일이 아니라 나의 다른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 보세요. 여러분, 이 저자는 우울증이 삶을 바꿀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 저자는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외에도 긍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걸기, 하고 싶은 일 하기, 다른 사람의 말과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미룰 수 있는 일은 미루기, 식습관 고치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걱정해서 보내는 신호인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남을 너무 의식하진 않는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진 않는지, 누군가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고 있진 않은지, 잠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렇게 우울증을 나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던 나의 삶을 바꿀 기회로 본다면 그 우울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될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정말 우울증에 걸리기 너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고 SNS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죠. 또 많은 미디어들 때문에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고마워 우울증이란 책을 읽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